처음에 대목차 3번에 무역계약의 준거법하고 1번 목차의 준거법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에 물품을 사고 파는 또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이런 계약들을 말하는데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법제도와 상관습이 서로 상이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매도인과 미국에 있는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라고 하면 이런 걸 준거법을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거래하는 건 한국의 상법이라든가 한국의 법체계가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미국의 매수인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상관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 관련된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법제도, 상관습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법규 중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지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한국법을 적용합시다. 아니 미국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그다음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준거법을 미리 결정해 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계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에 적용되는 법규를 우리가 준거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미리 정해 두는 것 중요한 절차가 된다. 자, 2번 목차에 보시면 준거법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준거법 해가지고 한자로 써놨는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니까 서로 국가가 다르죠. 법체계 상관습이 다릅니다. 적용될 법률을 준거법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governing law, govern 하면은 다루다, 규율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규율하는 법이라는 뜻에서 governing law라고 하기도 하고요.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법, 적용될 법, 적용될 법규 해서 applicable law라고 하기도 하고 proper law, 그래서 그 당사자 간에 적용될 그 적정한 법률 이런 뜻에서 또 proper law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다 좀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둘이 합의를 해두지 않으면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분쟁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준거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다가 제가 파란색 글씨로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proper law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conflict law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말로 또 저촉법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conflict 하면 서로 충돌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번역해서 저촉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시를 드렸듯이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무역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법 체계와 미국의 법 체계 둘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돌되는 법규, 적용 가능한 법규, 그 준거법들을 conflict law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개념이긴 한데요. 국제사법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줄여서 써놨습니다. International Private Law. 뒷부분에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표현이니까 따로 써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 conflict law 요것만 좀 따로 기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법, 미국의 법, 제3국의 법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제협약의 형태로 어떤 법규들을 하나 지정해놓고 그걸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CISG라고 부르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할 협약입니다. 이런 국제 협약을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상관행이라는 건 상인들 간의 어떤 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법은 아니지만 관행이라고 하면 법률과 거의 동등한 어떤 효력을 부여해서 그 상거래에 있어서는 그 관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를 해석한다든가 계약을 해석한다든가 내용을 해석한다든가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행들도 국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상관행을 통일하기 위한 규칙들도 많이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인코텀스 2010이라고 하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 규칙
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결제 쪽에 가면 신용장 통일 규칙 UCP라든가 그다음에 추심 통일 규칙 URC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이러한 법 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내용들을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규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준거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CISG라든가 인코텀스, UCP, URC들은 다 우리가 교재에서 뒷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내용들을 이름들을 한번 봤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